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5살의 남자입니다. 살면서 대단한 일을 겪은 적도 없었고, 고난이라고 할 것도, 그렇다고 행운이라고 할 것도 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국면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길 바라며 제가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정말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적당한 형편의 가정에서 태어나 무난한 학창 시절을 보냈지요.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라서 썩 좋은 대학교에 가지는 못했지만 취직만큼은 졸업하자마자 무난한 곳에 할 수 있었고 그 이후로도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건강하셨지만 제가 대학교 때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빚 없이 물려주신 재산이 조금 있어 저희 가족이 살아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집도 저희 집이었고요. 다만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서 어머니가 일을 다니시게 되었고 저는 어머니가 주시는 용돈을 받으며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외아들이기는 하지만 부모님이 딱히 제게 집착한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아버지는 보통의 다른 아버지들처럼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선생님처럼 저를 지켜봐 주셨고 어머니도 저를 사랑하시기는 했지만 집착하시거나 하지는 않았지요. 덕분에 저는 자립심을 키울 수 있었고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어머니를 떠나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대 후반에 독립하고 처음에는 무척 신이 나 있었습니다. 대학교 때까지도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이런저런 제약이 많았지만 독립하고 난 후에는 온전히 제 살림, 제 생활이었거든요. 늦게 집에 들어가면서도 눈치를 봐야 할 사람이 없었고 주말에 늘어져 있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지요. 그때는 그래서 마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집을 떠나고 혼자 남게 된 어머니가 문제였습니다. 사실 문제라고까지 할 건 없었고 그저 하나뿐인 아들이 걱정돼서 자주 연락하셨던 거였을 거예요. 하루가 멀다 하고 밥은 좀 잘 챙겨 먹는지, 회사 일은 어땠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전화로 물으시더군요. 처음에는 좀 귀찮아하긴 했지만 아버지도 없이 홀로 남겨진 어머니가 걱정이 많으셔서 그러시겠거니 했어요. 대신 제가 챙기지 못하는 반찬 같은 건 어머니가 챙겨주셨기 때문에 아무런 불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독신 생활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자 저도 모르게 슬슬 외로움이 찾아들기 시작하더군요. 혼자 살기 전에는 항상 집에 들어오면 사람이 있었는데 독립하고 난 후로는 썰렁한 집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회사에서 저녁까지 먹고 들어가는 일이 많아졌지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두어 달 생활하자 금세 몸이 망가지더군요. 혼자 집에서 차려 먹는 저녁이 싫어서 회사 동료들과 자리를 만들면 꼭 술이 끼어들기 마련이었는데 원래도 술이 약했던 터라 고작 2달 만에 포기하고 만 것이지요. 하지만 여전히 빈집에 들어가는 건 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신 선택한 방법이 회사 근처 카페에서 간단한 디저트로 저녁을 때우며 책을 읽는 것이었지요. 제가 다니던 회사 근처는 다른 회사들도 많아서 카페가 참 많았어요. 점심시간, 퇴근 시간이 되면 카페들은 항상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지요. 썰렁한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카페를 찾기는 했지만 복잡하고 시끄러운 곳에 가는 건 별로 내키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골목에 있는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주인이 직접 인테리어를 했는지 프랜차이즈 카페 같은 통일된 맛은 없었지만 아기자기한 소품이며 편안한 분위기가 마음에 들더군요. 구석진 곳에 있는 카페라서 그런지 사람도 많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 카페를 아지트 삼아 매일 저녁 디저트와 함께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 괜찮으시면 이것도 한번 드셔봐 주시겠어요? 네? 이게 뭔가요? 제가 새로 개발한 디저트인데 맛이 어떤가 해서요. 제 입맛에는 맞는데 손님들 입맛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거야 어려운 일은 아닌데.
그런데 이걸 왜 하필 저에게 주시나요? 제 평가가 도움이 될지. 손님 같은 단골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죠. 어려워하지 마시고 드셔보신 뒤에 평가해 주세요. 카페 주인인 것 같은 여자가 디저트 시식을 권하는데 저는 솔직히 대답을 하면서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천사가 말을 건 줄 알았거든요. 제가 워낙 숫기도 없고 그래서 매일 오는 카페 주인이 누군지 볼 생각도 하지 않기는 했지만 여자도 워낙 자그마하고 존재감이 없어서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까이서 보니 정말 예쁘더군요. 뽀얀 얼굴에 오밀조밀 모인 이목구비, 그리고 나긋나긋한 목소리까지. 저는 그녀가 주는 디저트를 먹으면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먹었죠. 어때요? 맛이 괜찮나요? 네? 네, 무조건 맛있습니다. 네? 무조건이라니요? 그게 하여튼 진짜로 맛있습니다. 진심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어처구니 없는 대답이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당황해서 허둥대는 저를 보고 빙그레 웃어주더군요. 그 모습마저 어찌나 아름답던지. 그날 이후 저는 아예 카페로 출퇴근하다시피 하며 뻔질나게 드나들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뒤에는 꼭 그녀의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고 퇴근 후에는 당연히 카페로 가서 책을 읽었지요. 사실 책을 읽는 것도 아니었어요. 커피와 디저트는 시켜놓고 제 눈은 계속해서 그녀만 쫓고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녀가 아닌 누구라도 제가 그녀에게 반했다는 걸 눈치챘을 거예요. 아마 그녀도 이미 눈치는 채고 있었겠지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녀에게 홀딱 빠져버려 그런 건 생각조차 하지 못했지요. 그렇게 카페가 문을 닫을 때까지 자리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머릿속에는 온통 그녀 생각뿐이었습니다.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는 그녀, 가끔 제가 앉은 테이블에 와서 말을 걸어주는 그녀, 미소 짓는 그녀. 그런 생각에 빠져들다 보면 당장이라도 그녀를 찾아가 사랑한다고, 첫눈에 반했다고 고백하고 싶었지요. 하지만 정작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지금 이렇게 먼 발치에서라도 바라보며 행복해할 수 있지만 그녀가 제 고백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이런 행복조차 사라질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더 다가가지도 그렇다고 멀어지지도 못한 채 몇 달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꿈에서조차 생각하지 못했던 행운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저기요. 네? 저요? 그럼 당연히 그쪽이죠. 그쪽 말고 다른 손님 없는 거 안 보여요? 네. 대체 언제까지 그럴 셈이시죠? 네? 제가 전 그냥 책을 읽는 건데요. 정말 이럴 거예요? 하루에도 두세 번씩 카페에 오고 책은 펴놓고 저만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아니, 그게...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으이그... 남자가 왜 그렇게 답답해요? 그냥 속 시원하게 말하면 안 돼요? 네? 뭘요? 좋아요. 그럼 제가 그쪽 고민을 해결해 드릴게요. 제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하세요. 알겠죠? 네. 저 좋아해요? 장난스럽게 웃으며 묻는 그녀의 표정을 보고 있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세상에 이렇게 예쁜 사람이 있다니. 정말 꿈만 같더군요. 그와 동시에 이 기회를 놓치면 죽을 때까지 후회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네, 좋아합니다.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알겠어요. 네, 이게 끝인가요? 그럼 끝이지 뭐가 더 있겠어요? 이렇게 그냥 뒀다가는 고백도 못하고 끝날 것 같길래 물어본 것뿐이에요. 예. 그럼 그렇지. 평생 무난한 삶을 살아왔던 제게 그런 행운이 찾아올 리가 없다는 것을 깨닫자 저도 모르게 어깨가 축 처지더군요.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을 본 그녀가
또다시 장난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내일은 카페 쉬는 날인 거 알고 계시죠? 모처럼 휴일이라 가까운 곳에 바람이라도 쐬러 가고 싶은데 데려가 줄 사람이 없네요? 네? 설마요.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혼자 쉴 리가... 으이구, 끝까지 눈치 없긴. 내일 아침 10시까지 카페로 오세요? 네? 네! 그렇게 저는 그녀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첫눈에 반했다는 건 그녀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더군요. 그녀도 제가 마음에 들었고요. 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을 덜컥 믿을 수도 없어서 계속 지켜봤다더라고요. 전 그것도 모르고 혼자 마음 졸이며 매일같이 카페를 드나들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도 저 자신이 참 바보 같지만 그때는 그런 것마저도 행복했지요. 그동안에는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었는데도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녀였는데 함께 있으니 더욱 사랑스럽더군요. 물론 처음에는 그녀의 외모 때문에 눈길이 갔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알면 알수록 더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몸집은 작았지만 강단 있는 성격이었죠. 게다가 연애에 서툴러 늘 허둥대기만 하는 저를 보고도 항상 웃으며 이해해 주었어요. 그녀가 원한다면 제 목숨도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점점 더 집에 가기 싫어지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그녀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 더 싫어졌죠.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제 평생 가장 후회하는 건 당신을 좀 더 일찍 만나지 못했다는 거라고. 남은 날들은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지요. 늘 저를 보며 웃던 그녀도 프로포즈를 받을 때는 투명한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어요. 하지만 저희의 시련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우리의 결혼을 너무 강하게 반대하셨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 결혼 허락 못한다. 대체 왜 그러시는데요? 미영 씨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한테 과분할 정도라고요. 뭐가 어쩌고 어째? 너 그게 애지중지 키워준 애미한테 할 소리냐? 솔직히 내가 어디가 부족해서 그런 애랑 결혼을 해? 미영 씨가 어디가 어때서요?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부모님도 안 계시고 여자가 한다는 일이 겨우 물장사나 하는데 너 같으면 그런 애를 집에 들이고 싶겠니? 절대 안 되니까 그렇게 알아. 어머니는 아무리 설득해도 들으시려고 하질 않으셨어요. 미영 씨는 단지 카페를 운영할 뿐인데 옛날 사람의 사고방식으로 물장사로 치부해버리셨죠. 더구나 미영 씨가 태어날 때부터 고아였던 것도 아니고 대학교 때 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것뿐인데 마치 부모 없이 자란 사람처럼 대하시니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남은 날들은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정작 제 어머니의 반대 때문에 결혼도 하지 못하는 저 자신이 너무나 한심해서 매일같이 술을 마셨어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괴로운 마음을 달랠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이 안타까웠는지 그녀가 직접 나서더군요. 어렸을 때 찍었던 사진이며 통장, 거기다 세금 납부 내역까지 뽑아서 어머니를 만난 겁니다. 어머니, 비록 지금은 안 계시지만 저도 대학교 때까지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지금 하는 카페는 제 힘으로 시작한 거고요. 여기 통장과 세금 내역을 보시면 제 벌이가 얼마나 되는지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저 그렇게 함부로 살아오지 않았어요. 제발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완고하게 반대하시던 어머니도 그녀가 이렇게까지 하자 더는 반대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속 시원하게 허락한다고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전처럼 강하게 반대하시지는 않더군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완전히 허락하시기 전까진 결혼하지 않겠다. 대신 저는 그녀와 하루도 떨어져 살 수 없으니 당장 동거라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렇게 저와 그녀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정식으로 결혼한 건 아니지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어요. 매일 아침 그녀의 배웅을 받으며 출근하고 퇴근하면 카페에 들려 그녀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이 이어졌지요. 평범하게만 했던 제 삶에 다채로운 색이 입혀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행복조차도 저희 어머니는 못마땅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녀의 당당함에 눌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던 어머니가 점점 저와 그녀 사이를 간섭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너 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니? 정말 정신 안 차릴 거야? 제가 뭘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게 이상한 건가요? 전 그냥 미영 씨와 함께 있고 싶은 것 뿐이라고요. 이 녀석아! 대체 언제까지 그런 소리 할 거야? 너는 이 애미가 불쌍하지도 않니?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이 애미에게 남은 건 너뿐이야.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어머니, 저 지금 정말 행복해요. 어머니가 보시기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시겠지만 미영 씨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고요. 그런 말씀 하실 거면 돌아가세요. 어머니는 걱정이라는 핑계로 끊임없이 저와 그녀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셨어요. 그래도 처음에는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둥, 카페 장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둥 이유라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동거를 시작하고 난 뒤로는 막무가내로 저희를 떼어놓으려 하시더군요. 그녀에게는 그런 저희 어머니 모습을 최대한 보이지 않으려고 했지만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거나 집에 찾아오시는 통에 결국 그녀도 어머니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알고 말았어요. 그러자 늘 당당하기만 했던 그녀도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하더군요. 난 어머님이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줄 몰랐어. 난 그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와 함께 있고 싶은 것 뿐인데 그게 너무 큰 욕심인 걸까? 그런 소리 하지 마. 당신은 내게 너무 과분한 사람이야. 만약 당신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제발 따님을 제게달라고 무릎이라도 꿇어야 했을걸? 우리 어머님 말씀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나한테 좀 집착하시긴 했는데 이렇게 심한 줄은 몰랐어. 우리 어머니 일은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그래도 어머님을 너무 몰아세우지는 마. 그래도 자기 키워주신 분이시고 지금은 허락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결혼하면 내겐 시어머니가 될 분이시니까. 그녀는 정말 끝까지 착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더군요. 저도 그런 그녀를 보며 더욱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집착은 도무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더군요. 그래도 전에는 그녀를 상대해 주셨는데 언젠가부터는 아예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기 시작하시더군요. 저를 혼내시는 건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녀를 무시하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녀와 함께 어머니를 찾아가 단판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젠 제발 허락해 주세요. 저희가 동거하게 된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아직도 그렇게 못마땅하세요? 그게 무슨 소리냐? 뭐? 동거? 내가 언제? 누구랑 동거를 해?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아무리 싫으셔도 최소한 이야기는 해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해버리시는 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미영 씨도 귀한 집 딸이에요. 어머니가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뭐가 어째? 이 애미가 그렇게 전화하고 찾아가서 사정했는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야? 예. 계속 말씀드렸지만 전 미영 씨 없으면 못 살아요. 그렇게 억지로 떼어놓으려고 하셔도 소용없다고요. 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미영이는 무슨 미영이? 대체 미영이가 어디 있는데? 지금 여기 제 옆에 있잖아요. 어머니 정말 끝까지 이러실 거예요? 아이고, 이놈아.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애미 가슴을 찢어 놓을 거야?
걔 교통사고 죽은 지 벌써 1년이 넘었어. 왜 아직도 미영이를 못 잊는 거냐?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교통사고라니요. 미영이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같이 장례식장에도 간 놈이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해? 순간 정신이 멍하더군요.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이렇게 제 옆에 앉아 있는데 왜 그녀가 죽었다고 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아무리 설명해도 제가 못 알아듣자 어머니가 갖고 계시던 사망 증명서를 주시더군요. 그곳에는 그녀의 이름이 써 있었어요. 하지만 전 그 서류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녀가 안치되어 있는 봉안당에도 찾아갔어요. 그런데 정말 화장까지 마친 그녀의 납골함이 안치되어 있더군요. 해맑게 웃는 그녀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군요.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그녀가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어머니를 찾아간 날, 그녀의 설득에도 어머니는 마음을 돌리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그녀는 크게 실망한 채로 돌아갔다더군요. 그리고 그녀는 집에 도착하지 못하고 교통사고로 세상을 뜨고 만 것이지요.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그녀 때문에 저는 한동안 완전히 폐인이 되었다더군요. 제 손으로 그녀를 떠나보내고도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했어요. 그러다 얼마 후 제가 갑자기 어머니를 찾아가 이미 세상에 없는 그녀와 동거를 하겠다고 선언했다더군요. 어머니는 끝까지 결혼을 반대한 자신을 원망해서 제가 어머니 속을 뒤집으려고 그랬다고 생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말겠지,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상태는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마치 그녀가 살아있기라도 한 것처럼 살았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모든 것이 제 환상이었던 겁니다. 어머니는 얼빠진 채로 그럴 리가 없다는 말만 되뇌이는 제 손을 붙잡고 병원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진단 결과 흔히 말하는 정신분열증, 조현병이었어요. 그녀와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간절한 나머지 그녀가 세상을 떠났는데도 여전히 그녀가 살아있다고, 그녀와 함께 있다는 환상을 만들어낸 거죠.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제가 정신분열증이라는 사실보다 그녀가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더 충격이었죠. 의사 선생님은 제게 약물 치료와 함께 입원을 권유했습니다. 옆에서 듣고 계시던 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다 혼절하고 마셨죠. 그렇게 저는 조현병 진단을 받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조현병 치료에는 기약이 없는 만큼 다니던 회사는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어머니는 자주 면회를 오셨어요. 이것저것 먹을 것 싸서 갖다 주시고는 그걸 먹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셨지요. 다 자신의 잘못이라고, 제 마음도 모르고 결혼을 반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도 아무 생각도 나지 않더군요. 그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그러면 그곳에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조현병 치료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한두 달 약물 치료를 받으면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도 병원을 나오면 얼마 못 가 다시 환각이 보였고 다시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3년이나 이어졌죠. 그동안 어머니는 눈물로 저를 간호하시다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돌아가시면서도 모든 것이 다 당신의 잘못이라고, 괜한 욕심으로 아들의 인생을 망쳤다고 자책하셨지요. 그러면서 정신이 온전치 못한 저를 혼자 남겨두고 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이제는 정말 세상에 저 혼자뿐인데 먼저 간 그녀도 어머니도 제가 이렇게 사는 건 바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덕분에 저는 마음을 굳게 먹을 수 있었고 조현병도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었지요. 저는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약간의 재산으로 작은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그녀와 만났던 그 카페처럼 아기자기하지만 편안한 모습의 카페지요. 그렇다고 그녀의 환각을 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그녀와의 추억을 되새기며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 카페를 시작했어요. 그 덕분에 이제는 그때의 일을 많은 분들께 들려드릴 수도 있게 되었죠.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서 위로와 응원 보내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